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사는 어떤 분야이건 간에 처음과 초보 시절을 겪습니다. 이 부동산 분야에서도 예외가 없겠죠. 하지만 인간사 모든 분야가 그렇듯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회 전반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처음과 초보를 위한 교육기관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투자나 이 재테크 분야의 정규 교육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투자의 성격 자체가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 투자의 벽이 높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자산을 갉아먹진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아예 첫 발조차 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처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실패하는, 실수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흔히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해서, 실수를 두려워해서 아예 첫 발을 떼지 않는 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발을 반드시 떼셔야 되고요. 정규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왜? 여러분들만 안 하고 남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 손해라는 거죠. 자, 그럼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쳐야 될 실수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실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정말 강남을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자기가 아닌, 본인이 아닌 남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본인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엔 시간이 그만큼 들어갈 거고, 또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말에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이나 매수의 경우 이 주변인들의 잘된 케이스를 보고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보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나 여기 샀는데 3억 올랐어. 와, 저 사람 잘하는구나. 저 사람 다음에 어디 투자하는지 잘 봐야겠다. 나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봐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관해서 공부까지 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본인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공부하는데 방대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난 바쁘니까 현장 가기도 귀찮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성공하거나 부동산을 좀 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주변인의 조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나 여기에 집을 살 건데 어때? 여기 좋은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친구가 나 여기 오늘 살 거야.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따라가서 그 친구 계약할 때 본인도 같이 그냥 똑같이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이 패턴 참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참고만 하는 게 좋지, 투자 기간하고 방식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저 사람 걸 내가 똑같이 산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장기 투자고 나는 단기 투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나는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에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확신이 없으면 조정이 온다,
5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조정이 와서 4억이 됐어. 이러면 본인 확신이 있는 사람이 두려움이 클까요? 아니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클까요? 당연히 확신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크죠. 아, 나 5억 주고 샀는데 이거 떨어지네.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뭐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냥 팔아야겠다. 여러분, 이 삼성 주식을 샀어도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재테크 분야에서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 본인 확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괜히 고평가고 저평가고 이러한 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들여다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두 번째. 이 부동산에서의 지나친 신중은 우유부단일 뿐이다. 부동산은 이 큰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초보면 초보일수록 이 거래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수들도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초보분들은 얼마나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물건을 몇 번 놓쳐봅니다. 그건 필수예요, 필수.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보자 때 매물 놓친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으실 겁니다. 고민하다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매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매물 찾으시려면 본인이 하는 일 접어두시고 부동산에만 목매서 한 5년 동안 부동산만 팠다. 그러면 기회가 생길까 말까 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현업에 계신 중개사분들도 일하는 일생 동안 뭐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절대절명의 완벽한 물건 찾는 게 한두 번 올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그분들도 고민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착한 사람입니까? 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착하고 완벽한 팔방미인하고 결혼하겠다고 기다리다가는 평생을 결혼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조건 맞고 나랑 통한다면 잡으셔야죠. 이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오면 다행인데 똥차가 가고 차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이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이 매수자 우위인지 매도자 우위인지 시장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 신중함을 갖추되 과감한 결단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대세 상승기였을 때는 이 결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고요. 그리고 또 조정기, 하락기에 왔을 때는 이 신중함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이 본인의 기준에 일정 수준 맞는다, 한 7할 이상 맞는다, 그럼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나를 기다려주는 매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흔히들 하는 실수 세 번째. 저점 매수는 신의 영역이다. 제가 아주 자주 하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2번하고 좀 겹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지나친 신중하면 안 된다. 결단력을 가져란데 이 저점 매수를 초보 때는 또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사보겠다고 조사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남들보다 무조건 싸게 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시장을 접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임장도 열심히 합니다. 3군데 돌 거 10군데 돌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뭐 앱이나 뭐 인터넷 활용해가지고 시세표 보고. 근데 이런다고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이 최저점에 와도 절대 못 삽니다. 지금 이 2스트라이크 3볼 상황인데 볼 하나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싸게 살 수 있지만 이 확률에 목숨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무슨 백화점의 박앤세일 기간도 아니고 싸게 사는 쿠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싸게 사겠다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이건 조사랑 분석을 해봤자 기다린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없다. 자, 저점 매수를 하려다가 도리어 대세 상승기를 맞은 경우, 이번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이 분석도 하고 나름 살려고 조사를 막 하는데 이 정부 정책도 많고 오히려 가격 꺾일 것 같아. 그래서 난 기다렸다가 싸게 사야겠다라고 기다리신 분들, 대기 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난 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렸는데 급등이 와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살려면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돼.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런 경우 많죠. 제 친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저점 매수를 하려고 시도는 했지 않습니까?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근데 이 돈이 아예 없어서 처음부터 매수를 고려도 안 하고 일상생활 한 사람보다 더 심한 이 사회적 박탈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매수도 욕심이거든요. 투자에서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자, 부동산에서 싸고 좋은 매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흔히들 하는 실수 네 번째. 인터넷 임장보다는 현장 임장이 답이다. 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시대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 옛날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현장 가는 거였죠. 중개소 다 들어가 보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이 스마트폰 이용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장 나가시는 횟수가 줄죠. 그리고 난 바쁘다 보니까 현장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무조건적으로 인터넷 임장을 차단하기보다는 이 현명한 자기만의, 이 본인만의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컨대 인터넷으로 그리고 앱으로 본인이 맞는 지역이나 이제 가격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 광진구가 좋겠어, 나는 동대문구가 좋겠어, 나는 뭐 어디가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지역 선정,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구에 어느 아파트, 이 정도는 앱으로 인터넷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건 굳이 현장 임장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을 꼭 가셔야 돼요. 인터넷하고 앱으로는 지역 그리고 단지 이 두 개만 고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현장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안에서 다 뜯어보고 살펴봐야지 하자 부분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 발견하면 이걸로도 또 가격도 깎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학교 거리도 네이버 줄자로 재지 마시고 실제로 가보고 골목길 상태 어떤지 보시고 눈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인터넷하고 앱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하고 앱으로 지역 선정, 아파트 정도를 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물건이 있는지 유무 확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서 시간하고 일자, 우리 바쁜 현대인 일상에서 주말에 약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일자를 몰아서 주말에 싹 돌아볼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 전략적으로 임장에서, 현장 임장에서 눈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현장이 무조건 답이라고 해서 무작정 예약도 안 하고 요즘에 찾아갔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집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병원도 앱으로 예약하고 가십니다. 예약 안 하고 가시면 한 수십 명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듯이 인터넷과 현장 임장을 적절하게 스케줄을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적의 현장 임장 플랜을 짜라. 이것이 네 번째 답이고요. 자,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다섯 번째, 돈에 부동산을 맞춰 고르지 말고 부동산에 돈을 맞춰라. 이것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를 해오던 분들도 흔히들 하는 실수입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투자를 난 빨리 해야겠는데 부동산은 오르고 있고, 이렇게 마음 급하다 보면은 자기의 시드머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비용에 맞는 부동산을 찾아요. 그런 투자처나. 물론 본인의 안목이 있거나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사의 대부분은 싼 건 비지떡이죠.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의 지역이나 단지 정도를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돈을 짜는 거죠. 머니 플랜을 짜는 것이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마음이 급해서 시드머니에 부동산을 맞추는 것은 전 반대라고 봅니다. 제 메일에도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금 3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1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이렇게 1번, 2번, 3번에서 아파트나 뭐 단지 이런 걸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양반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얼마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떻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은 해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생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시기도 다를 수가 있고, 투자는 반드시 이 본인 주도가 아니면 버티기가 힘들고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작은 플랜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